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산양류 단백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하답니다. 퍼센트 네덜란드 최고급이고요. 미국 초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초저분자 피시콜라겐,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BCAA 아미노산 4종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봉규 TV에서 50% 파격 할인입니다. 이렇게 싼 거는 없어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네, 사법 비리를 계속해서 외치고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사법 비리의 원흉하면 박영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수 지금 재판? 예, 옛날부터 뭐 이 사법 비리가 있었다는 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알지만, 얘기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이 정도였어? 라고 이제 우리가 박영수지. 그것이 박영수 그리고 이제 권순일 아닙니까? 권순일, 예, 박영수. 박영수, 권순일, 박영수 난영 난제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50억 클럽이라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 50억이 아니고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영수가 원래 이제 받으려고 그랬던 돈은 처음에 200억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50억은 그건 김만배한테 약속했다는 그런 돈이고 200억은 대장동 요거 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은행 컨소시엄 뭐 관련돼가지고서 200억을 받기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사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대장동 분양을 갖다가 5군데를 갖다가 그야말로 속칭 아도 쳤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또 큰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영수는 박영수 하나가 아니라 박영수 딸 화천대유에 취직시켜가지고 뭐 아시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이번 주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12일부터 박영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박영수의 그 또 친척, 여기는 또, 분양 대행사로 들어가가지고 또 엄청난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박영수하고 김만배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우리는 그냥, 뭐 좀 알고 지내면서 서로 뭐 거래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저는 대장동을 이 김만배하고 박영수가 같이 공범이다. 이 대장동 전체 계획에. 물론 여기 이재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50억 클럽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권순일하고 지금 김만배의 관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권순일과 김만배. 얘들이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그 김만배하고 왜 정영학하고 남욱하고 여기에 형이라는 말이 2,500번이 나온답니다. 2,500번? 2,500번. 형이라는 말만. 누구 형, 누구 형. 그건 아주 엄청나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하고 권순일하고 형으로 불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직 대법관한테 가가지고서 형이라고 해. 예, 형학이라고 하기 쉽지 않아요. 사적으로 만나면 당연히 뭐 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법관한테 현직 대법관을 그 사무실 8번 가지 않았습니까? 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대법원은 원래는 9번 갔어요. 9번 갔는데 8번 사무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어디 갔습니까? 그게 이발소예요. 그래서 전체에 들어간 건 9번이고 사무실은 8번이고 비타 500. 그 한 번은 왜 이발소냐면은 대법원에 이 대법관들이 드나드는 이발소는 밖에 사람들은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간다고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김만배가 권순일 이름을 대고 권순일 이름을 대고 머리를 깎은 거야. 이거는 어떤 관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야. 아니 권순일을 이름을 대고 밖에 있는 놈이 김만배가 뭐야 아무도 뭐 아니잖아. 스타도 아니고 스타가 가도 안 해줄 판인데 그럼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잖아요. 대단하네. 대단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그야말로 이 전체 이 법조 이 전관들 현관들을 이 주물럭거렸는데 그래서 50억 클럽에 보면은 거기가 전부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곽상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민정수석 했고, 그 다음에 최재경 민정수석 했고 인천지검장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박영수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김수남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검사 출신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홍성근만 검사 출신이 아닌 거고, 거기도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머니터데이 회장이니까. 거기다가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인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이? 거기다가 이재명하고도 이재명하고 김만배하고 원래 알게 된 것이 2014년에 뭐 인터뷰하면서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걔들은 이재명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거짓말입니다. 2014년 7월 인터뷰하기 전에 2013년에 김만배가 데려온 법조 기자들 얘들하고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입니다. 같이 크게 파티를 했어요. 20여 명 모여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또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한 그런
지금 수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 김만배의 이 관계도 엄청 가까워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가깝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만배가 결국은 이 성남을 갖다가 자기 왕국으로 생각하고 이 법조, 이 비리 이런 애들하고 어울려 가지고서 여기다가 성남에다 빨대 꽂은 겁니다. 성남에 빨대를 꽂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대장동, 그 하나가 아니잖아. 백현동, 서현동, 정자동. 이것뿐만 아니라 오리역이라고 있어요. 성남시에 가면 오리역. 이 오리역 일대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SRT도 지나가고 아주 그 교통의 요지예요. 근데 여기 오리역 여기 이 인근에 여러 가지 빈 부지가 있거든요. 공기업이 이제 이사 가면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먹겠다면서 오리역은 내 거다. 지들끼리. 야, 오리역은 우리 거야. 성남에 누가 다른 사람의 빨대를 꽂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은 우리 땅이다라고 직접 얘기를 합니다. 이 녹화가 있어요. 성남은 우리 땅이다. 성남 우리 땅이다. 이런 놈들 가만 놔두면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호기를 부리시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렇게 뒤에 이런 놈들이 법조 이런 그 전관이든 현관이든 이런 어떤 법피아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법피아들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법피아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과 같은 이런 시피아, 시볼 조직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뭐 정진상이라든지 김용이라든지 이런 놈들은 또 시볼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방 토착 세력, 그 지방 토착 세력에다가 김만배와 같은 이 브로커 세력, 플러스 이 버피아 세력, 얘들이 합해가지고 성남을 그야말로 그냥 다 해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박영수 재판은 지금 기소된 것이 50억 이게 기소된 게 아니에요. 200억 기소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뭘 기소된 거냐면 딸 이름으로 5차례에 걸쳐서 11억 받아먹은 거. 그 딸이 화천대에 빨대 꽂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은행 컨소시엄 뭐 이거 봐준다 그러면서 8억 받아먹은 거하고 저 박영수가 그 변호사 회장 나갔거든요. 그때 3억 받아먹은 거 있거든요. 요런 25억 정도 요거 갖고 지금 기소가 된 거고 실제 큰 거는 다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한간의 말이 있냐면 박영수를 진짜로 이게 단죄하는 거냐. 아니면 박영수를 갖다가 좀 있으면 또 보석으로 빼줄 거다는 설이 파다해요. 말도 안 되지 그거. 아니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지금 김만배도 안 들어가고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밖에. 근데 김만배가 이거 안 들어가면 이재명하고 당연히 거래할 거거든요. 이번에 이재명이 재판에 나가가지고 정진상 안아줬잖아요. 왜 안아줬겠습니까? 그렇지. 이제 불지 말아라. 야 불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 김만배가 이놈이 거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만배하고 이재명하고 김만배하고 박영수하고 김만배하고 등등등등의 이 어떤 계속해서 거래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나온 이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기소했다는 거 이것도 하나 문제고 그다음에 권순일이 정말 먼저 박영수보다도 정말 똑같이 정말 박영수하고 뭐 비등비등 난형 난제임자가 권순일 아닙니까? 현관이 그야말로 그렇게 돈을 받아먹고 그다음에 이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서도 11개월 동안 한 달에 1,500만 원씩 화천대로부터 받아먹은 겁니다. 이건 사후수뢰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얼마나 지금 끄는 거냐면은 원래는 이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들어가긴 들어갔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2번에 걸쳐서 이제 부르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대법원을 갖다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권순일을 갖다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쳤거든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2번을 기각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막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수사를 못하다가 또 그나마 검수완박 때문에 이 권순일 수사를 2군데로 나눴어. 그래가지고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 그게 변호사법 위반하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야. 이걸 경찰로 내려보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1년 9개월 만에 요번에 검찰로 이제 올렸습니다. 요번에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다행히 강백신 반부패사 일부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 거래 그 50억하고 그걸 원래 이쪽에서 하고 검찰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0억 그 뇌물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에서 올라온 공직자윤리법 위반하고 변호사법 위반 이것이 성취 의견으로 올라온 거야. 그걸 이제 반부패사 일부에서 강백신 부장검사가 맡아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건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재판에 올라온 거든 또 뭐 수사를 하는 거든 뭔가 늦어지고 그리고 또 일부만 지금 이렇게 전체 큰 거는 좀 빠뜨리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또 왜 그런 건지. 그다음에 최재경 아직도 안 부르고 있잖아요. 김수는 안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어떤 의심이 있냐면 제가 사법거래를 그렇게 외치고 지금 전도사 역할을 하지만 이게 결국 계란으로 발치기 아니냐. 신용만 내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냐. 혹시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부라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단도리하고 좀 부탁하건데 이번에 강도신부장 검사 정말 우리 검찰의 명예를 걸고 이번에 수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박영수에 대해서도 좀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수사해가지고서 빨리 추가 기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50억 클럽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수사 안 하고 있는 김수남, 최재경 여기도 수사하라. 김만배하고 김수남의 관계도 어느 정도냐면요. 김만배가 이게 2021년 8월 30일 날 대정동이 터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9월 14일 날 자기의 휴대폰을 갖다가 빠개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그러고서 찾아가 가지고서 만난 사람이 바로 김수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김만배하고 이런 법피아들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뭐 피보다도 더 두꺼운 관계다. 두터운 관계다. 물론 거기엔 돈이 있겠죠. 이제 돈이 왔다 가고 형님 동생하고 이런 관계겠죠. 근데 이거 끊어야지. 이거 만약에 이번에 끊어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걸 끊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사법 개혁 못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허우적거리다가 뭐 정말 아닌 말로 저 지금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저 베네수엘라라든지 저 북한 저런 나라로 타락하지 않는다고 어떤 보장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국민 지금 완전히 그냥 도륙당하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이스라엘이요. 그 막강한 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왜 그렇게 된지 아시죠? 저 정치계에 예, 정치인들이 싸움하는 사이에. 지랄하는 사이에 이렇게 된 예, 거예요. 그 모사드가 그 모사드가 우리 저 DJ 때 국정원 다 해체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지금 모사드가 힘빨이 떨어져 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그냥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그 6.1 전쟁 그야말로 엄청난 나라다. 뭐 이스라엘 건드렸다가는 그야말로 난리 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뭐 정보기관이든 뭐든 다 정치 출석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힘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국정원도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국정원 다시 재건하고 그야말로 다시 사정기관 재건하고 경찰은 경찰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법원은 법원답게, 국정원은 국정당답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 이스라엘처럼 지금 1,500명이 죽었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축제장에 1,000명이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서 조준사살한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 사람들을 엎드려 썩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도 그냥 다 인질로 잡아버렸대? 그렇죠. 이게 테러고 이게 사륙이지 무슨 이게 전쟁입니까? 이건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테러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이 정치가 정쟁만 일삼고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리면 국민이 도륙당한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법개혁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법피아들, 그다음에 시벌 조직, 그다음에 또 이 브로커 판치고 이거 완전히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박영수라든가 권순일 이거 누가 봐도 아주 원흉인데 그거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해서 드디어 재판에는 갔는데 재판에서 이렇게 뭐 별다른 이게 안 나오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장도 구속시켜야 돼요. 재판을 제대로 안 하는 재판장도 가만 놔두면 안 돼 이제는. 그렇습니다. 엉터리 재판하는 재판장도 이것들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뭉개면 그만이고 뭉개다가 저 공천 받고 국회의원 빠지 달면 그만이고. 네. 아니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문제다가 무슨 또 병 가내는 그만이고 뭐 김일기 부장판사 정말 아니 안 돼. 정말 법원도 정신 차리고 정말 제대로 재판해야 되고 그거를 단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 특단의 용단을 내려야 돼. 그냥 뭐 좋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막판에는 진짜 위수령 계엄령까지도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한번 선포해줘야 돼. 실제로 계엄령을 안 때리더라도 나는 통치권이 있다. 강력한 거. 이렇게 법치 엉망으로 하고 이러면 난 사법부도 난 단죄할 거다. 내가 위수령까지 나 간다.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저 이스라엘처럼 당합니다. 우리도. 네. K8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